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앵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 앵커님. 어제 오늘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30일 오후 3시 현재로는 29.97%로 어제는 19.58%로 아주 최고치를 찍었다 했는데 오히려 오늘은 지난 2022년 그러니까 20대 대선 때보다 0.77%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일에 사전투표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선 막바지가 되면서 원래 대선 막바지가 되면은 여러 가지 핫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 일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 파문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또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 상습 도박 불법 도박 파문 등이 겹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뜨겁게 막바지를 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 유시민 작가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영향력 있는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나서가지고 김문수 후보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망발을 했는데 그 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정말 이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나 할 정도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유시민 씨는 인면수심이다. 아 그래요? 일단 또 배은망덕이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씨는 그 김문수 후보의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의 한참 후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과를 유시민은 나왔고 김문수 후보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잘 압니다. 김문수 후보 과를 나온 저도 후배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영대학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상과대학 안에 경제학과와 경영학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단대 후배인 거예요. 그것도 나이 저희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상대로 따로 있었어요. 나이 차이는 거의 띠동갑 수준으로 어리니까 같이 학교를 다니지도 사실 않았습니다. 한참 후배죠. 한참 후배인데 그 선후배만의 관계가 아니고 이게 왜 인면수심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1986년에 유시민의 동생의 유시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노동운동을 하다가 김문수 후보하고 함께 체포가 됩니다. 옥살이를 같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유시민에게는 또 누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EBS 이사장으로 있는 유시춘 이 사람은 뭐 이름도 류에서 유로 바꾸고 그게 그건 것 같지만 또 뭐 나이도 한 살 줄이고 해가지고 EBS 이사장 될 때 당적 보유 금지라는 조항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서 지금도 뭐 윤석열 전 정부를 거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때 유시춘이 옥바라지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집안 사이에도 엄청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면 유시민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배일 뿐 아니고 학생 노동운동 가족까지 얽혀서 이게 거의 한 집안이나 다름없이 지냈던 사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설란영 여사도 한참 위에 형수님 뻘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노동운동에서 역정 뭐 이게 마치 무슨 비하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은 학출의 그 남편을 얻은 그 학출이라는 게 학사 출신이란 뜻이에요. 대학생 출신이죠. 그 대학생 출신이고 뭐 어마어마한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란영 여사는 전남 고흥에서 나서 순천 거쳐서 올라왔는데 순천여고를 나왔죠. 명문 순천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낙방하니까 노동운동에 취업을 했다. 근데 이걸 고졸 여공인 것처럼 비하를 하면서 그런 분하고 남편하고 결혼한 게 대단한 무슨 사건인 것처럼 그래서
남편과 균형이 안 맞아서 우러르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대통령 부인 자리 후보 부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예. 지금 이 발이 붕 떠 있다 뭐 이런 온갖 그 보면 참 민망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그럴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년 된 아는 집안에 또 집안끼리도 그렇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면서 다 아는 처지에 어떻게 이렇게 안면몰수를 하고 아무리 상대 진영의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 나온 그런 처지지만 이렇게 매몰차고 뻔뻔하게 공격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4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첫째, 여성 비하를 했다. 그리고 노동자 비하를 합니다. 그렇죠. 학출이고 뭐 찐 노동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출의 남편을 얻은 찐 노동자. 그러니까 고졸 여공이라는 식의 비유를 그 찐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공 주제에 그런 거죠. 흔히 그런 말을 그렇죠. 여공 주제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 그 학생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두 결혼을 번째는 했다. 노동자 비하를 했고 예. 세 번째는 학벌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명백하게 고졸 출신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 부인이란 자리를 올라가느냐 이런 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찐 노동자가 이렇게 아니 얘기를 했죠. 찐 노동자 따로 있고 가짜 노동자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은 그 수천 참. 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모욕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노인 비하를 또 합니다. 노인 비하를 노인 비하를 뭐라고 그랬느냐? 할배다. 그 할아버지를 할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할머니를 할매라고 하고 그런 식인데 그냥 김문수는 그냥 할배다. 끈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그런 거예요. 다스베이다라는 데 나가서 말했는데 아니 김어준이 먼저 불을 지릅니다.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 반대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문수는 그냥 할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배. 그게 바로 이제 유시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김문수를 다 알고 수십 년 선배로 모시고 같이 집안끼리 알고 동생 옥바라지 다니고 한 그런 사람을 상대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자기가 모시는 이재명에게 위협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냥 할배다. 할배가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사고라고 그랬네. 사고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나이가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무렵이면 아마 김문수 후보가 60대 중반 뭐 초중반 됐을 그렇죠. 지금 유시민이 나이예요. 그럼 유시민이, 자기는 할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나이도 74시고 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 네. 감히 그 할배란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댓글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도 좀 있으면 할배야. 그리고 아니 60 중반 저도 60 지금 초반이지만 요새 그런 표현 함부로 썼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4가지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 노동자, 학벌, 학력, 그리고 노인 비하까지 4종 세트의 망언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인면수심이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동물의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아주 김어준하고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이게 또 언제냐면요 28일 밤에 공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27일 날 3차 TV 토론이 밤에 있었고 하루 지난 뒤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문에서 지금 좀 이따 말씀 또 하시겠지만 이준석이 그 이재명 장남 이동호란 그 33살짜리 젊은이가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댓글을 달았잖아요. 그게 또 법원에서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약식명령 500만 원 받은 공소장에 도박 혐의와 함께 여성 유명인 4명에게 단 댓글의 내용이 다 나오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젓가락이 거기 나옵니다. 제가 참 더러워서 입이 더러워질까봐 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생겨난 별명이 이동호의 별명이 뭡니까? 요도세자예요. 요도세자. 저는 그 정도까지만 순화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확인된 건데
그걸 보고 어이쿠 이게 지지율이 좁아지고 좁혀지고 잘못하면 이거 요동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둘이 앉아서 좌파의 두 스피커끼리 앉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모욕하는 망언을 한 건데 저는요 아까 그 4가지 아킬레스건을 건들면 이거 무사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정동영 씨가 이거 노인 비하 발언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곤욕 정도가 아니라 판이 뒤집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전에 또 김용민, 여기서 말하는 김용민은 그 지금 나오는 변호사 김용민 말고 김어준하고 같이 4인방으로 활동하던 뚱뚱한 그 김용민이 있잖아요. 그 낙검수에서 활동했죠. 낙검수.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딴지일보 그거 했던 그 김용민이가 노인들 집에 계시고 지하철 그 못 올라오게 그 계단 망가뜨리고 그런 되자는 소리 했다가 큰 코 다쳤어요. 이 할배들이 죄송합니다. 할배 아니시지만 이 그냥 할배라는 이런 표현들 함부로 쓰고 해서 저는요 지금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거 뭐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누굽니까? 법안을 일단 철회하긴 했지만 이재명이 만약 집권하면 증원해서 대법관 시키겠다는 후보들이에요. 대법관 후보로 김어준 대법관, 유시민 대법관.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해시태그 달았지 않습니까? 사실 김어준이는 지금도 당 밖에 있는 호면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지도하는 호면이에요. 그 앞에 나가서 방송 한번 하려고 번호표 타고 배지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자, 그 김어준이하고 유시민이가 둘이 앉아서 짝짝꿍 망언을 했는데 그 4가지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촉새 별명이 촉새 아닙니까? 유촉새죠, 유촉새. 뭐 마음에다 담아두지를 못하고 뭐 일만 있으면 이렇게 내뱉는다 해서 촉새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촉새 유시민이가 아마 김어준하고 이 생각하기는 좀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거기다 좀 물타기를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그거 실드 좀 치겠다고 충정의 발로겠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나갔고 나가다 보니까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건드렸고. 예, 그래서 이게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파장이 젓가락에 이어서 젓가락 파동에 이은 이 할배 파동, 또 젓가락 파동에 이은 여공 파동 이런 걸로 번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재명 후보 쪽에 뭔가 좀 도와준다고 충성 경쟁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한테 아주 그냥 결정타를 먹인 거 아닌가 보여지고 이 유시민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제정신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지금 60대가 되면은 60이 넘으면 뇌가 썩으니까 무슨 그렇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도 이제 훨씬 60을 넘었지 않습니까? 60 중반 넘었으니까 지금 뇌가 그러다 보니까 뇌가 못해서. 썩다 보니까 느닷없이 설란영 여사한테 지금 자기하고 주제에 안 맞게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다가 거기다 대선 후보 부인까지 되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팔이 둥둥둥 떠있다. 그렇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바로 유시민인 것 같아. 뇌가 썩은 것 같아. 제정신이 뇌성남이야. 예, 맞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을 사실은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이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유시춘이 EBS 이사장이 된 게 2018년인데요. 그때 원래는 류시춘으로 썼어요, 이름을. 근데 그게 당시에 당적을 가지면 EBS 이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류시춘이란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어떻게? 유시춘으로.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75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 살을 속입니다. 1년을 속여가지고 줄였어요. 74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를 바꾸고, 류가 유가 되면, 영어에서 이름, 여러분, 그 비자나 여권 내보시면 알지만, 스펠링 하나 바꾸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때 이사장이 됐고요. 그 뒤에 EBS 감사실에서, 말이 많았던 그 업무 추진비 유용 사태. 이 좌파들이 그 법칸이 업무 추진비 유용을 많이 하는데, 1,600여만 원을 유시춘이 어딘가에 유용한 혐의가 있어가지고 감사실이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반찬 가게에서 7번, 고깃집, 정육점에서 22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일을 2.8톤을 사서 집에 코끼리 키우냐고 했던 예. 그 이준석이 그렇게 말해서 이재명을 당황시켰던 그 재판인데 여기는 무슨 정육점을 22번을 가서 쓴 거예요. 그래서 EBS 감사실의 관계자가 유시춘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봤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장이 한국교육방송 이사장 이게 대단한 자리예요. 거기 갈 때도 남매가 다 작가인데 저는 뭐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봐서 무슨 책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시춘 작가라는 사람이 그 교육방송 이사장 갈 자격 요건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뭉개고 앉아 있는데 그때 제정신이 아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시민이 제정신이 아닌 누나를 보고 컸어요. 그러니까 유시춘은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들이 마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징역형 받았어요. 이 3년 징역형 받으니까 어머니란 이 유시춘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남들이 못한 경험 한 셈 치겠다. 아니 마약해서 3년 받은 것을 EBS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여자인 거예요, 이 유시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정신이 아닌 그 아들의 작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유시민이에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제정신이 아닌 그 조카, 제정신이 아닌 누나 밑에서 컸어요. 그 가족들을 두고 컸어요. 그러니 유시민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평생 모시던 설란영 여사의 고결한 삶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어쨌든 유시민의 발언은 추악한 꼴통 진보의 민낯을 보여준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런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인생에서 갈 자리 못 갈 자리가 따로 있나. 정말 자기 부인은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 정말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의 그런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격이 안 맞는 그런 거였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스스로 인생에서 이뤄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보여준 것 아닌가. 유시민의 머릿속에는 시쳇말로 공순이 아니냐 너 고졸 그렇죠. 공순이 아니냐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유시민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